뇌가 활용하는 정보들은 결국 우리가 쌓아놓은 기억들이다 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뇌를 쓴다, 머리를 쓴다와 같이 표현하는 것은 살아오면서 지닌 그간의 수많은 형태의 기억들을 활용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를 토대로 오늘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뇌의 시냅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라며 부모들을 현혹해 조기 교육을 유도하는 상술 섞인 소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뇌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라 해서 이것저것 다 흡수시키며 실력이 막 향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계속해서 보고 들어왔던 것들이 이제 막 구분이 되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이를 기억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것이죠. 이때 부모의 역할은 이것저것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장되는 이 기억 조각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잡아주는 겁니다. 엄마, 새는 어떻게 하늘을 나는 거야? 아이가 말을 트기 시작하면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제 막 기억 조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아이의 짧은 인생에선 단서가 될 만한 기억 조각은 아직 존재하지 않거나 기억들 간의 연결이 익숙치 않기 때문이죠. 아이는 눈앞에 놓인 상황을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엄마가 답하죠. 저기 커다란 날개 보이지? 저 날개 덕분에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야. 아이의 마인드맵에 징검다리가 놓입니다. 전구가 밝게 반짝일수록 이 기억은 강하게 자리 잡히죠. 아이는 이제 나비와 잠자리 그리고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모습까지도 이 징검다리를 통해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엄마, 이거는 왜 빨간색이야? 높은 비중으로 다음과 같은 답변이 나옵니다. 그 친구는 너무 부끄러운가 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네. 이 답변이 던져지는 순간 엄마는 각기 다른 색상의 사연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답변이 반복되면 좀 더 감성적인 아이로 자라날 확률이 높아지죠. 색색이 입혀진 구구절절한 사연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서 지워지겠지만 무의식적으로 대상의 감정적인 부분을 접근하는 그 경향이 남게 되는 거죠. 이렇듯 부모의 답변은 아이가 앞으로 사고하는 형태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때 가장 현명한 답변은 무엇일까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답변은 어떨까요? 저기 저 햇님이 무지개를 담아 빛을 선물해줬어. 소중한 이 선물을 몸 안에 꼭 숨겨두려는데 빨간색만 안 들어가고 자꾸 튕겨나가는 거야. 결국 빨간색은 우리 눈에 들키게 된 거지. 분명 여기에서 또 다른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가워하세요. 굉장히 의미 있는 꼬리물기가 될 겁니다. 이와 관련된 가지가 쭉쭉 뻗어나갈 기회인 거죠. 조금은 유치한 감성만이 그들의 눈높이에서 이해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은 원리를 기반으로 한 답변만큼 흥미롭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튼튼한 다리가 되어줄 만한 답변은 없습니다. 요즘 핫한 인물이죠. 테슬라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가 하는 혁신적인 사고법에 관한 질문의 답변이었죠. I do think there's a good framework for thinking is physics. You know, the sort of first principles reasoning. What I mean by that is boil things down to their fundamental truths and reason up from there, as opposed to reasoning by analogy. Through most of our life, we get through life by reasoning by analogy, which essentially means kind of copying what other people do with slight variations. And you have to do that, otherwise it's mentally you wouldn't be able to get through the day. But when you want to do something new, you have to apply the physics approach. Physics is really sort of figured out how to discover new things that are counterintuitive, like quantum mechanics. It's really counterintuitive. So I think that's an important thing to do. And then also 왜라는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결국 다다르게 될 곳이 바로 물질의 근본입니다. 더 이상 쪼개질 것 없이 그 이상의 질문이 무의미한 그곳. 이에 대한 탐구가 결국 세상의 본질을 깨닫는 길이며 인간이 사물을 인지하면서부터 가졌던 가장 원초적인 궁금증이죠. 다만 이 왜의 깊이가 너무 깊고 험했던 탓인지 다시 돌아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낸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고된 연구들은 어쩌면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아빠의 답변이 보다 기억 간의 연결 능력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컸던 영향일지도 모릅니다. 인과관계에 따라 기억 조각들을 연결시키는 능력, 이것이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해력, 사고력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이들이 무언가에 골똘히 집중하고 있을 땐 그들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입력된 정보를 처리 중인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세상의 이 신비로운 자극들에 대한 반응이 몸으로 먼저 앞설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들의 행동에만 주의를 기울이지 마시고 이들의 시선이 닿는 곳에 함께 집중하며 이들의 머릿속이 어떻게 채워지고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바로 그것에 대해 소통하는 겁니다. 이 가지가 그대로 뻗어나갈지 혹은 잘려나갈지는 그 순간에 결정됩니다. 안타깝게도 매번 가지가 잘려나가는 순간들이 반복된다면 이들은 생각을 뻗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하겠죠. 심지어 그 필요성마저 느끼지 못하게 되면 매번 1차적인 반응에 그치고 새로운 자극을 찾아 나서게 될 겁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즉 ADHD와 같이 보여질 수 있겠죠. 아이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이 시기가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상을 인지하는 방식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모두가 충분히 높이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높이 올라본 적이 없다면 미처 이 점프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을 활용하고 확장해 나가는 법을 익힐 수 있도록 초반에만 잘 이끌어준다면 이러한 사고의 방식이 자극을 처리하는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데에 이 깊이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무거나 집어삼키는 이 시기 아이들의 삼켜진 그대로 무질서한 기억 조각들을 모두 바로잡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 매일같이 폭넓은 대화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이 역할을 보완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책입니다. 책을 이해한다는 것은 문자 그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부터 문장과 문단 그리고 글 전체의 파악을 위해 머릿속 기억들을 끊임없이 오가며 상기시키고 이들을 연결하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평소 사용되지 않는 기억 조각까지 넘나들며 사라질 뻔한 기억 조각들의 생명을 불어넣고 곳곳을 징검다리로 메꿔 마인드맵을 탄탄하게 또 멀리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게 될 두뇌 활동에 있어 기초 체력을 다지는 좋은 훈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강요로 이루어진다면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거 잘 아시죠? 앞선 단계를 잘 거쳐온 아이라면 아마 책에 대한 즐거움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마인드맵 안에서 기억 조각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이를 무한히 확장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책은 이 자유를 즐길 줄 알아야 이러한 독서의 매력에 빠져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억 조각 활용이 능숙하지 않다면 책 읽기는 따분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책이 좋다 해서 대뜸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먼저 즐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뇌를 잘 쓴다는 것은 결국 기억들을 잘 활용한다는 것 기억하셨죠? 때문에 자극을 받아들일 때 자신의 기억과 매칭하며 연관짓게 되면 더욱 효과적으로 그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는 모든 자극이 충족될 때보다 어떤 자극이 부재할 때 더 활발히 동작하게 됩니다. 장면이 이미 존재하는데 또 다른 장면을 그려내게 되면 서로 간섭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자극의 빈자리를 내가 가진 지난 영상에서 말한 음악이 두뇌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와 소리로만 전달되는 정보에서 상상 속 인물을 그려내던 이유이기도 했죠. 책의 경우 아예 서로 다른 자극은 아니지만 문자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내가 가진 기억들을 활용해 그 장면을 그려내며 이해하게 됩니다. 책을 읽는 동안 위 내용들이 잘 진행된다면 말 그대로 총체적인 두뇌 활동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요즘 현대인을 위협하는 영상 컨텐츠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이 문제될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시청각 자극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면서 이를 이해하기 위한 기억 활용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뇌가 나서서 할 일이 없어진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떠먹여주는 정보에 익숙해지는 경우입니다.
설사 그 영상이 교육 영상이라 하더라도 이를 통해 뻗은 가지는 내가 뻗친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도 정보화해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자기 전 대부분의 자극이 중단된 이때 끊임없이 제공되던 시청각 자료들에 해방되어 온전히 내가 지닌 기억 조각들로 머릿속을 채울 수 있는 이 시간. 하루 종일 책상 위가 어지럽게 널려 있어 필요한 것들을 찾아 골라내야 했지만 이제는 깨끗이 치워져 백지 한 장 올려져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진득하게 감성에 젖을 수 있었던 이유죠. 이때 자극이 주어진다면 이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린 자녀에게 이 시간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낮 시간에 즐겁게 익힌 외국어나 혹은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음악을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눈을 감고 시각의 공급이 중단된 이때 이 빈 도화지를 음성을 들으며 채울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는 거죠. 자, 결국 이런 식으로 기억의 연결이 활발히 이루어져 버릇해야 사고 활동에 거부감이 없을 것이고 이를 즐길 줄 아는 이들이 바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를 외치는 그들이 될 겁니다. 이제 시대는 기술이 발달해 겉으로만 봐선 구조와 동작의 원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극에 대한 1차적인 반응에 그치거나 혹은 원리적인 접근을 시도하거나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이들의 머릿속에선 아주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있죠. 이러한 사고의 습관은 이전보다 극심한 사고의 양극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될 겁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누적된 정보들은 세상을 받아들이는 깊이의 차이를 만들 겁니다. 창의적인 사고를 위한 교육 이전에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먼저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의 세대가 자리하게 되면 이들을 교육할 방법은 자연스럽게 대체될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로써 모든 대상에 깊이 있는 관심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고 이 왜라는 질문의 끝까지 도달하려던 자가 바로 아인슈타인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오늘은 천재적인 사고에 다다르기 전 이러한 사고가 나올 수 있기까지 뇌 사용의 시작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와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시대를 일구어 놓은 이전 세대들의 노력처럼 이러한 사고의 길을 터주는 것이 이후 세대를 위한 우리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Even when I was a small boy, Papa used to sit me on his lap and read to me from the Encyclopedia Britannica. And we would read, say, about dinosaurs. They would say something like, this thing is 25 feet high, and the head is 6 feet across. And so he'd stop always and say, let's see what that means. That would mean that if he stood in our front yard, he would be high enough to put his head through the window, but not quite because the head is a little bit too wide. It was very exciting and interesting to think that there was animals of such magnitude, and that they all died out. And at that time, nobody knew why. So that's the way I was educated by my father.